오늘도 레전드 채널을 방문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원통쾌 감동 눈물 레전드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초반 여자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할머니 손에서 자랐어요. 부모님이 안 계시는 건 아니지만 어쩌다 보니 할머니 손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몇 살 때였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엄마와 함께 살았던 나이가요. 제가 기억하는 건 엄마가 갑자기 할머니네 집에 놀러 가자고 하면서 제 손을 이끌고 버스를 타러 가셨어요. 버스를 타고 얼마나 오랫동안 가는지 중간중간 멀미 때문에 제가 봉지에 토하고 지쳐 잠들어 쓰러졌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렇게 버스에 내리고 저는 엄마 손에 이끌려 또 배를 타고 들어갔어요. 제 기억으로는 배를 2번 정도 탔던 것 같아요. 울렁거려서 엄마한테 힘들다고 칭얼댔지만 엄마는 계속 바다만 바라볼 뿐 저에게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저와 엄마는 아주 힘들게 아주 외딴 처음 가본 섬에 도착했어요. 섬에서도 한참을 걸어서 거의 쓰러질 듯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직도 기억나는 게 할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깜짝 놀라서 이 아이 누구냐고, 네 애냐고 물었던 게 생각나고 엄마는 내 아이라고, 내 딸이라고 대답하며 할머니를 놀래킨 게 생각납니다. 할머니는 저보고 작은 방으로 들어가 있으라고 하고 엄마랑 할머니는 밖에서 엄청 시끄럽게 싸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참 동안이나 소리를 지르고 나서야 할머니는 그제서야 저를 챙겨주셨고 엄마는 벽에 등만 계속 기대고 있었어요. 밤이 되어서 저랑 엄마랑 작은 방에서 이불을 덮고 자는데 눈을 떠보니 엄마가 없는 겁니다. 할머니네 집 이곳저곳을 둘러봐도 엄마가 안 보이길래 저는 그때 엉엉 울면서 막 밖으로 뛰쳐나갔던 게 생각나요. 캄캄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섬에서 엄마 찾는다고 뛰쳐나가니 넘어져서 무릎에 피가 줄줄 나고 엄마 하고 앙앙 우니까 할머니가 놀래서 뛰쳐나와 저를 질질 끌고 간 게 생각이 납니다. 목이 나가버릴 때까지 엉엉 울었고 할머니도 같이 울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때 아신 것 같아요. 엄마가 도망갔다는 사실을요. 그렇게 엄마는 저를 할머니네 집에 버리고 영영이 저를 찾으러 오지 않으셨습니다. 엄마는 첫 배를 타고 저를 떠나 육지로 올라간 거였겠지요. 정말 한 달은 계속 울었던 것 같아요. 할머니가 밥을 줘도 안 먹고 계속 굶고 엄마 찾고 꿈에서도 엄마가 나올 정도였으니 얼마나 그 어린아이가 힘들었겠어요. 한 달이 지나자 엄마가 없다는 사실을 체념하게 되고 저도 억지로 적응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어린 아이가 없던 외딴 섬에서는 저의 유일한 친구는 할머니와 할머니 집에서 같이 살고 계시는 이모였어요. 우리 이모는 지체장애가 있어서 몸이 불편하고 말이 서툴지만 세상 누구보다 제 마음을 잘 이해해주고 저를 외롭지 않게 만들어주는 천사 이모였어요. 같이 네잎 클로바 잎을 따서 놀이도 하고 클로바 꽃으로 꽃반지도 만들고 맨날 울고 있는 제 얼굴에 벚꽃잎 떨어진 걸 큰 바구니에 담아와서 확 뿌려주며 저를 달래주기도 하고 이모와 지냈던 나날들 덕분에 제가 그 외로운 섬에서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점점 커갈수록 할머니께서는 그간 꽁꽁 숨겨두었던 이야기를 하나씩 꺼내주셨어요. 사실 저희 엄마는 어려서부터 유명한 말썽쟁이였다고 합니다. 가난을 혐오하고 사춘기가 일찍 온 엄마는 할머니 집에서 가출해 섬을 떠났다고 해요. 할머니는 어떻게든 엄마를 잡아오려고 했지만 어쩔 수 없었답니다. 하루는 엄마가 완전 새 사람이 되어서 섬에 다시 나타났다고 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에 정말 도시 여자처럼 아예 분위기가 싹 바뀌어서 왔다고 합니다. 엄마는 할머니에게 앞으로 돈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엄마 인생 책임져 줄게 하면서 할머니에게 그간 속 썩였던 일들을 사죄하고
다시 섬을 나갔다고 하더래요. 할머니는 애가 무슨 돈이 있어서 저리 비싼 옷을 입고 다니나, 도시에서 안 좋은 사람들 만나서 나쁜 짓 하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몇 년 뒤 엄마가 정말 삐쩍 말라서 다시 섬에 들어와 할머니에게 있는 돈 다 내놓으라고 급하게 돈 쓸 일이 있다고 빌려달라고 했나 봐요. 할머니는 내가 돈이 어디 있냐고, 도시에서 허튼 짓 하지 말고 섬에 들어와 그냥 살라고, 애미 속 좀 썩이지 말라고 하며 버럭버럭 화를 내셨나 봐요. 그때 엄마도 화가 나 할머니와 같이 대판 싸우고 그날 이후로 몇 년간 그 섬에 다시 발길을 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소식이 끊겼던 엄마는 갑자기 불쑥 애를 옆구리에 끼고 할머니 집에 나타난 것이었죠. 할머니가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몇 년간 연락이 끊긴 딸이 갑자기 손녀를 데리고 왔는데 그날 제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란 표정이 당연했던 것이었지요. 그렇게 엄마의 과거를 알고 나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원망스럽기도 하고 엄마가 밉기도 했습니다. 그것도 잠시, 날이 갈수록 몸이 아픈 할머니를 대신해 제가 이모를 챙기고 할머니까지 책임지며 살았어요. 나이가 먹고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는 고등학교를 가기 위해 매번 섬 밖으로 나가야 했어요. 도저히 고등학교에 적응을 못했던 저는 고1 1학기가 끝나고 자퇴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육지로 나가서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그 어린 나이에 악착같이 살았어요. 청소 일부터 시작해서 가판대 물건 판매, 찜질방 매대 아르바이트 등등 별별 일을 다 했습니다. 연세가 너무 많으셨던 할머니는 무릎이 아프셔서 일어나실 수도 없었고 백내장이 악화되어 눈 위에 허연 지방이 뿌옇게 껴 눈도 잘 안 보이셨어요. 돈 때문에 수술을 미루다 지방이 눈 위를 덮을 정도였지요. 이모도 몸이 아파 일을 못하니 어렸던 제가 가족을 책임져야 했기에 손끝이 팅팅 붓고 입안이 헐 때까지 힘을 다해 일을 했습니다. 일을 하다가 고등학교 때 같은 반 애들을 만나기라도 할 때면 제 모습이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뒤로 숨기도 하고 엉엉 울기도 했어요.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엄마는 왜 나를 버리고 갔는지, 왜 나만 부모님이 없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는지 참고 참던 게 팍 하고 터져 눈물이 줄줄 나왔습니다. 어릴 때 엄마 찾는다고 뛰어가다가 넘어져 생긴 무릎의 흉터는 아직도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그걸 볼 때마다 엄마가 생각나고 밉고 정말 콱 죽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힘들더라고요. 미워하다 보니 남는 건 그냥 용서더라고요. 그냥 엄마가 잘 살기만을 바라는 마음밖에 안 남더라고요. 나 버리고 잘 살겠다고 갔으니 제발 밥 잘 먹고 잘 살아라 싶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아르바이트 모은 돈으로 할머니 백내장 수술을 시켜드리고 세월이 흘러 성인이 되었습니다. 성인이 되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폭이 넓어지고 전보다 조금 더 풍족하게 돈을 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금 숨통이 트이나 싶더니 갑자기 제 전부였던 할머니가 돌아가신 겁니다. 원래부터 지병이 있으시고 섬에서 가장 나이가 많았던 할머니였기에 항상 불안했는데 그만 할머니가 돌아가신 겁니다. 주무시고 계실 때 심장마비로 하늘을 떠나신 거였어요. 그때 얼마나 제가 하늘이 떠나라 눈물을 흘렸는지 울다가 실신하고 입건할 때 또 할머니 보고 울다가 쓰러지고 할머니를 발인하는 날까지도 엄마는 안 보였습니다. 할머니 댁 검은색 수첩에 적혀있던 엄마의 옛 번호로 전화해보았지만 일찌감치 없는 번호로 떴고 사실 연락할 방법도 없었으니 엄마가 올 거라는 기대도 없었어요. 남은 건 지체장애인 이모를 모시고 어떻게 앞날을 살아가야 할지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섬에 몸이 아픈 이모를 두고 저 혼자 육지로 일 나가는 건 도저히 안 될 것 같았어요.
할 수 없이 저는 다시 섬으로 들어왔습니다. 섬에서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바닷일을 돕거나 섬 할머니들이 해산물 손질하거나 굼을 고치는 걸 돕는 일뿐이었어요. 육지에서 일할 때보다 수익이 절반도 못했지만 그거라도 해야지 이모와 제가 굶어 죽지 않을 수 있었기에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정말로 20대 초반 여자 손이 거칠다 못해 쩍쩍 갈라져 있고 오른쪽 손이랑 왼쪽 손 크기가 다를 정도로 많이 상해 있었어요. 소 뚜껑처럼 손가락은 퉁퉁 부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버티며 살고 있던 중 집에 누군가 찾아온 겁니다. 몸이 아주 깡말라서 입은 옷까지 헐렁거리고 볼이 쏙 패여 어디서 몇 날 며칠을 굶고 온 사람처럼 서 있는 한 여자가 누구 있어요? 라며 방문을 두들기는 겁니다. 저는 누가 우리 집에 찾아온 거지? 하고 몸을 일으키며 문을 열었어요. 얼굴을 봐도 당최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 여자는 저를 보자마자 너가 정원이구나. 정원아, 정원아 하면서 펑펑 우는 겁니다. 저는 당황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왜 이러세요? 누구신데요? 하면서 그 여자를 밀쳐냈어요. 그러자 그 여자는 본인이 엄마라고 내가 너 엄마야 라고 하는 겁니다. 아주 오래전에 헤어졌기에 엄마의 얼굴은 잘 기억이 안 났지만 제가 기억하고 있던 엄마의 모습과는 너무나 딴판이었습니다. 거의 10수년이 흐른 뒤이기도 했지만 제가 기억하는 엄마의 모습은 하얀 얼굴에 빨간 입술, 누가 봐도 너무나 아름답고 생기있던 모습이었어요. 저는 처음에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엄마가 맞더라고요. 아주 희미하게 엄마의 모습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리고 방에서 나온 이모도 엄마의 얼굴을 보자마자 울면서 막 보고 싶었어 라며 말을 했고요. 저는 그냥 멍했습니다. 뭐지? 왜지? 왜 지금 찾아온 거지? 그냥 엄마 얼굴을 봐서 행복한 것도 기쁜 것도 미운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냥 당황스럽다 정도였어요. 저는 엄마한테 말했지요. 엄마요? 엄마? 먹고 살기 힘들다고 말도 없이 날 외딴 섬에 버리고 간 사람이 엄마요? 아줌마, 사람 잘못 찾으셨어요. 내가 아줌마 때문에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아세요? 양심이 있으면 할머니 돌아가시기 전에는 한 번이라도 찾아왔어야죠. 라고 하자 엄마는 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 언제? 우리 엄마, 아이고, 불쌍해서 어떡해. 못난 딸 때문에 한평생 마음고생하다가 딸 얼굴 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매정하게 떠나나 하면서 가슴을 팍팍 치며 펑펑 울다가 순간 쓰러지셨습니다. 저와 이모는 당황해서 엄마를 큰 방으로 업아와 보일러를 틀고 이불을 덮어드린 뒤 안정을 취하게 해드렸어요. 다행히 얼마 지나지 않아 엄마는 정신을 차렸고 그제서야 저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해달라며 그간 말 못했던 이야기들을 해주는 겁니다. 정원아, 엄마는 너를 단 한순간이라도 잊은 적이 없어. 엄마가 중학교 졸업하고 그러니까 고등학교 올라갈 때 가난이 너무나 싫어서 육지로 돈 벌고자 집을 가출했어. 항상 가난 때문에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친구도 없고 사는 게 너무 지긋지긋해서 매일같이 반항하고 할머니랑 싸우고 그러다 홧김에 집을 나간 거지. 육지로 가서 성인이라고 거짓말치고 정말 엄마는 안 해본 일이 없었다? 가난하게 사는 할머니랑 지체장애인인 네 이모가 너무너무 창피하고 미웠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꼭 성공해서 부자가 돼서 우리 엄마랑 언니 행복하게 해줘야지 라고 생각하고 이 악물고 일했어. 그렇게 일하며 같이 일하는 언니 오빠들과 친해졌고 안 좋은 일에 휘말리게 되었어. 고수익을 보장해준다는 말에 아무것도 모르고 나는 가방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전달해주는 일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해서는 안 될 약 관련된 물품이었던 것 같아. 순진했던 나는 돈을 많이 버니까 신나서 다시 섬에 들어가
엄마랑 네 이모한테 조금만 기다리라고 돈 많이 벌어오겠다고 하고 다시 육지로 갔지. 그런데 그때 엄마 말을 들었어야 하는데, 섬에 계속 있었어야 하는데, 계속 그 일을 하다가 가방 전달을 목적으로 남자들이 나를 불렀고 술을 먹인 다음에 그렇게 끔찍한 일을 당했어. 기억은 나지 않고 눈 떠보니 창고에서 나는 옷이 다 해진 채로 그렇게 혼자 차가운 바닥에 남겨져 있더라. 입술은 다 터지고 얼굴엔 멍이 들어있고 그리고 나서 널 가졌다는 걸 알게 됐어. 도저히 무서워서 신고하지 못하겠더라고. 애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오히려 내가 처벌받을까봐 보복당할까봐 무서워서 다른 동네로 도망쳐 널 키웠다. 근데 널 키우는데 자꾸 너가 커갈수록 그때 그 기억이 떠오르는 게야. 엄마가 되어서 그러면 안 되겠지만 정말 같이 죽어버릴까 하다가 아무것도 모르는 네가 무슨 죄가 있겠니. 나라도 살자 하고 너를 그렇게 섬에 두고 나온 거지. 엄마도 참 많이 후회돼. 10수년이 지나서야 이제야 너를 품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랬는데 하늘도 무심하시지. 유방암 말기라고 하더라. 너무 늦게 왔다고. 얼마 안 남았지만 빨리 입원해서 항암 치료하자는 거. 자꾸 너랑 엄마랑 이모가 눈에 밟혀서 죽기 전에라도 고해성사하고 가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찾아왔어. 너한테 집만 지을까 싶어서 말 안 하려다가 내 평생 한이 될 것 같아서 미안해. 이 못난 엄마를 용서해 주렴. 라고 하며 주섬주섬 옷에서 돈다발이 두둑하게 담긴 봉투를 꺼내는 겁니다. 가지고 있는 현금 다 가지고 왔다고 하면서요. 내 앞으로 나올 보험금이랑 서울에 있는 아파트 한 채, 지방에 있는 빌라, 죽고 나면 네 앞으로 가게 해놨어. 그니까 돈 걱정하지 말고 늦었지만 너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차마 저는 입술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여자로서 엄마가 당한 일이 얼마나 큰일인지 알았기에 엄마를 원망할 수도 미워할 수도 없었어요. 오히려 엄마가 이해되고 버텨줘서 고맙다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옆에 있던 이모는 엄마의 말을 듣는 내내 엉엉 울면서 엄마의 무릎에 얼굴을 파묻어 애처럼 눈물만 흘렸고요. 저도 정말 슬픔이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괜찮다고, 됐다고, 왜 그걸 이제야 말았냐고. 나는 엄마가 그냥 먹고 살기 힘들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식을 버린 이기적인 여자인 줄 알았다고. 엄마, 내가 더 미안해. 엄마, 남은 인생 나랑 이모랑 살자. 우리가 곁에 있어줄게. 하면서 꼭 껴안았어요. 엄마도 울고 이모도 울고 저희는 그날 밤새도록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저는 짐을 챙기고 이모와 엄마와 함께 엄마가 있는 집으로 향했어요. 엄마는 그 후 병원에 입원했고 저와 이모는 엄마 집과 병원을 왔다 갔다 하며 엄마를 돌보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섬에서 어떻게 이모랑 살았고 이모가 날 얼마나 이뻐해주고 즐겁게 해주었는지 찬찬히 이야기하며 그간 못했던 말들을 쏟아냈어요. 하지만 갈수록 엄마의 증상은 악화되었고 말 한마디 꺼내기 힘들 정도로 숨도 가쁘게 쉬고 점점 의식도 멀쩡한 날이 없을 정도로 심각해졌습니다. 아직 엄마에게 내가 섬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이모랑 바다에서 놀며 얼마나 재밌게 커왔는지, 내가 초등학생 때 우리 집에 놀러온 고양이가 임신을 해서 새끼 고양이 5마리나 생긴 것도 말하지 못했는데 더 해줄 말이 많았는데 그렇게 급격하게 상태가 악화되고 일주일 후 엄마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서야 엄마의 품을 느낄 수 있나 싶었는데 따뜻한 엄마의 품이 무엇인지 온전히 느끼기도 전에 엄마는 하늘로 향한 발걸음을 서둘렀네요. 엄마가 남긴 건 한평생 몸이 부서져라 이래서 모은 재산들이었어요. 억대 아파트와 현금이 있어봤자 뭐하겠나요. 가장 소중한 사람 2명이 세상을 떠났는데요. 할머니와 우리 엄마. 그래도 할머니가 엄마를 잘 반겨주고 하늘에서 챙겨주리라 믿고 저는 크게 슬퍼하지 않고
덤덤하게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도 한동안 슬픔에 빠져 허우적대다가 이모 덕분에 슬픔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오게 되었네요.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마음의 상처가 아물어 이렇게 글도 쓰게 되었습니다. 여태까지 제가 세상에서 제일 기구한 줄 알았는데 참 이 세상에는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같은 하늘 아래에 함께 숨쉬며 살아가는 인생이니 함께 둥글게 오늘도 따뜻한 숨을 내쉬며 천천히 같이 인생이란 길을 걸었으면 싶어서 이렇게 제 인생 이야기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